손흥민은 그날 경기장에서 가장 똑똑한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기술적인 선수나 빠른 발을 가진 공격수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경기장 위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리는 선수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손흥민을 축구 지성 그 자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공간을 인식하고 그 공간에 어떻게 도달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손흥민은 이 영역에서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상대 수비가 준비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임 하나로 상대 수비 구조를 바꾸며 경기 전체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그는 단순히 골을 넣은 선수가 아니라 경기를 통째로 설계한 선수였습니다. 관중 6만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이유도 단지 스타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가장 빠르게 그에 반응하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감독 입장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를 가진 팀은 공격 옵션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중심축을 하나 더 갖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축구에서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1분도 안 된 시간에 터진 골, 단순한 빠른 골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단순히 빠른 골로 기억할 수 있지만 축구 감독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이 골은 수초 만에 상대 수비의 균형을 깨고 경기를 통제하는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동료가 측면에서 파고드는 동안 손흥민은 이미 자신이 들어갈 공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오기 전에 이미 움직임을 시작했고 수비보다 반박자 빠르게 결정적인 공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반복된 학습과 경험에서 나오는 패턴 인식 능력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순간적인 임기응변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본능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손흥민은 수비의 간격, 볼의 속도, 동료의 위치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단순히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경기를 읽은 것입니다. 감독으로서 이런 장면을 보면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술은 종이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감각과 판단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골은 그 자체로 전술의 완성이었습니다. 퍼스트 터치, 피니시 손흥민의 냉정한 마무리. 피니시의 미학은 종종 간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이 들어가면 그저 환호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는가에 따라 선수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마무리는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공을 받을 때 이미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그 상태로 퍼스트 터치를 정확히 가져갔습니다. 그 터치 하나로 슈팅 각도를 만들어낸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 단 한 번의 슈팅.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 피니셔의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 그는 이 모든 것을 수비수가 대응할 틈조차 주지 않고 해냈다는 점입니다. 어떤 선수는 이 순간 긴장해서 터치가 길어지거나 슈팅 타이밍을 놓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치 매일 같은 장면을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결했죠. 이는 훈련된 습관에서 비롯된 자동화된 움직임이며 그 안에 담긴 집중력과 냉정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손흥민은 골이라는 결과 이전에 어떻게 그 골이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득점의 시작도 손흥민, 전환 패스의 마스터 클래스. 많은 공격수들이 득점을 해도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골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전개에 그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최전방에서 갑자기 오른쪽 측면으로 움직이며 공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 수비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의 위치 이탈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전술적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공을 잡자마자 곧바로 반대편 공간으로 공을 전환했습니다. 이 전환은 단순한 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방향과 속도 그리고 동료의 움직임을 모두 고려한 유도 패스였어요. 덕분에 동료는 완벽한 찬스를 만들 수 있었고 결국 이 공은 손흥민에게 되돌아오면서 골로 연결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차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읽고 조율하는 플레잉 메이커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판단력은 단순한 본능이 아닌 축구 지능의 집약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는 훈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를 사고하는 능력, 그것이 손흥민의 진짜 무기입니다. 설계자이자 해결사, 손흥민은 하나의 철학이다. 우리가 축구 철학이라는 말을 쓸 때 보통은 감독의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선수로서 그 자체가 철학입니다. 그는 움직임 하나로 팀 전술을 재구성하고 판단 하나로 경기를 뒤흔듭니다. 이날 경기에서 그는 단순히 스트라이커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이 없는 시간에도 수비를 흔들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며 전환 타이밍을 이끄는 필드 위의 감독 같았습니다. 그는 경기장 전체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능력은 단순히 데이터를 넘어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 성공률이나 드리블 성공률만으로는 그의 진짜 가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 자체로 철학이자 전략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겸손하지만 그의 플레이는 누구보다 거침없습니다. 저는 감독으로서 손흥민 같은 선수를 가지면 전술의 절반은 이미 완성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 이상입니다. 그는 경기 자체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수비를 무너뜨리는 압박, 공격수 이상의 기여. 손흥민의 압박은 단지 상대에게 공을 뺏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팀 전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신호이며 경기의 리듬을 바꾸는 도화선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수십 미터를 전력 질주하며 상대 골키퍼까지 흔들었습니다. 그 압박 하나로 상대 수비는 실수를 범했고 결국 추가 골로 연결됐죠. 중요한 건 이런 플레이가 단순한 체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흥민은 언제, 어디서 압박을 시도할지 정확히 계산하고 움직입니다. 무의미한 체력 낭비가 아닌 전술적인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또한 에이스가 먼저 뛴다는 것은 동료들에게도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손흥민이 먼저 뛰면 팀 전체가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독이 아무리 말해도 끌어낼 수 없는 리더의 진짜 모습입니다. 손흥민의 압박은 상대에게는 공포였고 동료에게는 동기부여였습니다. 단지 골을 넣는 것 이상으로 그는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진짜 가치입니다. 공을 만지지 않고 골을 만든다. 손흥민의 존재감. 손흥민은 공을 만지지 않고도 골을 만들어내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이날 두 번째 득점 장면이 대표적이었죠. 부안가가 볼을 몰고 나가는 순간 수비수 둘은 오히려 볼을 가진 부안가가 아니라 공이 없는 손흥민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손흥민이 이미 위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수비수를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손흥민이 끌어낸 공간 덕분에 부안가는 마치 고속도로처럼 뚫린 경로로 침투할 수 있었고 결국 깔끔한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손흥민이 볼 없이도 경기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수비수의 시선을 빼앗고 팀 동료에게 완벽한 찬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피지컬이나 드리블이 아닌 공간 지각과 경기 이해도의 산물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손흥민이 왜 월드 클래스인지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그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지능의 결정판입니다. 반칙이 유일한 해답이 된 순간 손흥민은 막을 수 없다. 후반에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상대 수비 비에이라가 손흥민을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며 막았던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파울이 아니라 실점을 막기 위한 고의적인 전술적 반칙이었습니다. 주심은 옐로 카드를 꺼냈지만 그 상황은 거의 레드 카드에 가까운 장면이었죠. 그만큼 손흥민의 돌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아 터치한 뒤 가슴 트래핑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일련의 움직임은 마치 교과서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비에이라는 손흥민이 계속 달린다면 실점은 확실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반칙으로라도 끊을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주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득점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공을 가질 때 상대가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그런 심리적 우위는 곧 경기를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트의 무게입니다. 패스를 외면한 순간 드러난 팀의 한계. 그러나 이 경기는 손흥민의 완벽함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투에 대한 반응이 늦거나 아예 무시되는 장면도 존재했죠. 특히 후반 한 장면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뒷공간으로 이미 질주하고 있었지만 동료는 그를 보지 못하거나 공격적인 패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패스로 공격 흐름이 끊기고 말았죠. 이 장면은 LA팀이 전술적으로 아직 손흥민의 속도와 감각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지만 축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의 움직임을 읽고 맞춰줄 수 있는 동료, 특히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찔러줄 선수가 절실합니다. 팬들도 이 부분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고 경기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흥민의 타이밍을 살려줄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냈지만 그를 받쳐줄 시스템이 부족한 모습은 아쉬웠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개인 클래스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팀 전술의 미완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눈으로 만든 공간, 발 없이 설계한 득점 찬스. 후반 70분 이후
손흥민의 움직임은 더욱 영리해졌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수비수를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에서 동료 보안가가 수비수 한 명과 맞서고 있을 때 손흥민은 3명의 수비수를 이끌고 반대편으로 움직이며 보안가에게 완벽한 1-1 찬스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술 교과서에 나올 만큼 완벽한 디코이 무브먼트였습니다. 그는 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수비를 유도함으로써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죠. 실제로 보안가는 키퍼와 1-1 상황에서 결정적인 슛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키퍼 선방에 막히고 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손흥민은 움직임 하나로 찬스를 설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플레이가 아닙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을 내려놓고 팀을 위한 움직임을 선택하는 선수. 저는 이런 선수를 진짜 리더라고 부릅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손흥민이 얼마나 지능적인 선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